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화 속 지리 이야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벌써 1학기 기말고사를 끝냈죠. 우리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사실 진도를 더 나가려는 욕심도 나지만 우리 또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시간들을 수행평가 그 다음 여러분의 발표로 구성을 해보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우리 수행평가 마지막 남아있는 수행평가가 바로 영화 속 지리 이야기라는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가 여러분에게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약간 예시로 샘플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샘플 강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수행평가는 총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수행평가보다 훨씬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제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발표를 꾸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바로 영화 해운대인데요. 영화 해운대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익숙한 영화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영상 같이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 건데, 영화 해운대를 보시면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영화는 해운대에 닥친 쓰나미를 주제로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쓰나미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제가 달아보았고요. 영화 해운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 영화와 지리를 접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영화 해운대와 쓰나미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포스터를 보시면요, 친구들 이게 벌써 2008년도, 2009년도에 나왔던 영화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이미 성인이었지만 여러분은 애기였기 때문에 6살, 7살 애기였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거의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지금 보이는 얼굴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친구도 지금은 다 이제 성인이 자라서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보이는데 엄정화 씨나 하지원 씨, 설경구 씨 같은 쟁쟁한 배우들이 나왔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쓰나미도 휩쓸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 그래서 쓰나미라는 것을 담고 있구나 라는 걸 지금 봐주시면 되겠고요. 같이 영상 보고 시작할게요. 굳이 넣어본 영상이었고요. 예고편 같이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일대 최악의 지진이 일어나 사망 실종자가 수천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해안을 휩쓸고. 연희야! 오늘 저녁에 야구 보러 안 갈래? 됐다고 마. 야 넌 지금 나를 보는 늑대들의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지 않니? 아, 따갑다. 따가운 기 들어왔냐나. 꽉 잡아요! 나 오늘은 자고 내일 들어갈 거니까 나랑 같이 살 생각하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려요? 내가 뭘 벌렁벌렁거려? 차라리 지진이랑 결혼을 하지. 왜 나랑 결혼을 했었을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엔 대마도가 있어서 대마도 서부 쪽이 지진으로 무너진 날에는 메가 쓰나미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대마도군에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해운대 여기는 끝입니다.
이렇게 예고편을 살펴봤는데요. 예고편이 상당히 영화 내용이 잘 축약해서 정리되어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예고편에서 넘어가서 볼게요. 예고편에서 잠깐 봤던 내용들처럼 지금 주인공들은 다 해운대를 기반으로 해운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해운대라는 어떤 그 지역적인 배경, 장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굉장히 코믹하게 재미나게 그려내다가 중간쯤 이후부터는 어때요? 갑자기 지진학자인 박중훈 배우님이 와가지고 막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메가 쓰나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쓰나미긴 쓰나미인데 굉장히 큰 쓰나미가 된다는 거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정화 씨가 이럴 거면 지진이랑 결혼하지 나 왜 나랑 결혼했어? 하면서 이제 싸우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쵸 이렇게 정말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메가 쓰나미가 결국 해운대를 덮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쭉 펼쳐지게 되겠고요. 이 쓰나미란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쓰나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좀 살펴볼 건데요. 쓰나미란 일단 무엇일까? 쓰나미 많이 들어봤죠, 친구들? 쓰나미. 쓰나미는 실제로 일본어예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어 단어에서 왔는데요. 실제로 그냥 일본어 쓰나미, 쓰나미라고 발음하는 그 일본어 단어를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좀 한글로 풀어서 보자면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또는 해저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저 사태, 연안 사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쓰나미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진 해일에 의한 해저 지진에 의한 지진 해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쓰나미는 사실 지진 해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진 해일. 근데 이것은 사실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땅이 갑자기 지진처럼 빡 이렇게 갑자기 땅 내부의 힘에 의해서 빡 움직였을 때 이 내부의 힘에서 움직이는 빡 요 에너지 이 힘이 사실은 어때요? 파도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바닷물로 전달이 되어서 파동으로 울렁울렁해서 이제 그 해안가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쓰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 여러분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과 지금 좀 음자를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좀 살펴보고 갈게요. 영화 해운대 속에 일단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쓰나미 사진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모습들.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친다. 지금 여기가 해운대죠. 그래서 해운대를 덮고 있는 쓰나미 모습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지금 해운대 바닷가가 되겠고요. 지금 쓰나미가 이렇게 아주 크게 큰 파도를 이루면서 덮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해운대 이 뒷부분, 이 부분도 훨씬 더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 더 많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더 큰 호텔들도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해운대를 발생한 해운대를 덮친 이 쓰나미는 사실 다 CG, 그 10년 전에 CG로 만들어낸 그런 풍경인데요. 생각보다 잘 구현을 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그런 CG였습니다. 기술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쓰나미를 등지고 달려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친구들 쓰나미는 왜 만들어지는가 지금 아직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음자를 좀 찾아왔습니다. 쓰나미가 발생하는 과정을 일단 보시면요. 크게 해저의 해저의 지진이 사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진 빡 났다고 했을 때 지금 어때요? 이 에너지 빡 움직이는 이 에너지에서 갑자기 물이 훅 올라가게 되고요. 울렁울렁하면서 이제 바닷가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울렁울렁하면서 해안선으로 다가가게 되는 이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 음자를 잘 보시면은 친구들 잘 보시면요. 쓰나미의 어떤 전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에는 무조건 이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시면 지금 쓰나미가 오기 전에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이 전 만국 공통으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잘 볼게요, 친구들. 빡 움직였죠? 물이 확 빠지는 현상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다시 한번 들려오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지금 바닷물이 싹 빠졌다가 다시 큰 파도로 다시 바닷가를 덮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일단 1번 먼저 물이 빠진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물이 빠지는데 굉장히 급격히 빠진다.
거의 뭐 그쵸. 이게 뭐 밀물 썰물 이 썰물 정도로 그 정도 속도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5분 10분 만에 싹 물이 다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빠지는 걸 보면은 쓰나미가 아닐까? 하면서 의심을 해보시고요. 의심이 뭔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저 뒤에서 물이 이제 막 밀려 들어오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 바로 쓰나미를 피해서 등을 돌려서 달려가겠죠. 해안 멀리, 최대한 해안보다 높은 곳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쓰나미가 발생한 과정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규모가 컸던 쓰나미 중에서는 2003년도에 발생했었던 동남아 쓰나미, 그리고 우리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했었던 후쿠시마 원전을 폭발시켰던 쓰나미, 두 가지 쓰나미를 들 수 있는데요. 일단 2004년도에 동남아 쓰나미부터 먼저 뉴스 영상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대재앙이 동남아와 인도양을 뒤흔들었습니다. 14년 전 오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저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해일로 이어졌고 높이 10m가 넘는 파도는 무서운 기세로 인근 해안 지역을 덮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지붕 끝을 부여잡아 보지만 가족들이 하나둘씩 황토빛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습을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일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안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12만 명을 비롯해 14개 국가에서 2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국민도 2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무엇 하나 남은 것 없는 폐허의 땅으로 변했지만 따뜻한 인류에는 희망을 싹 틔웠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정성어린 진료는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던 주민들이 해일 피해 이후 간절히 기다렸던 도움의 손길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쓰나미가 발생해 15,800여 명이 숨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초자연적인 재해에 있어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 동남아 쓰나미의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쓰나미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덕택을 조금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상에서 만약 쓰나미가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나미에 대한 박사님들의 대화를 좀 엿보하려고 합니다.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얘기를 좀 듣고 가도록 할게요. 10%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디죠? 바다죠. 바다인데 바다 중에 쓰나미에 바다서 나지 뭐 쓰나미가. 그렇죠. 어디죠 했는데 그러니까 바다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태평양이라는 거예요. 태평양. 주로 태평양에서 지금까지 발생해 왔는데 인도양에서 그렇게 발생하니까 누구도 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낙후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근데 예상 밖으로 피해를 적게 입은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보통 나라별로 수천 명, 수만 명씩 희생돼 있잖아요. 근데 몰디브라고 하는 그 작은 섬나라는 사망자가 82명, 이재민이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몰디브가 국토의 80%가 해발 1m밖에 안 돼요. 저희가 수명 요만큼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수면밖에 안 되는 나라가 왜 피해가 이렇게 적었냐? 몰디브는 사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몰디브의 자연 환경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디브는 자연을 개발하지 않고 자연 있는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산호초가 많은데 산호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호초가 그 쓰나미의 파도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 거죠.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맹그로브 숲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네. 맹그로브가 뭐냐면 해안가나 아니면 그 하구 쪽에 염분이 많은 습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엉켜서 막 이렇게 뿌리까지 깊게 자라 있는 데가 있잖아요. 맹그로브 숲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 맹그로브 숲을 다 없애버린 데는 80~90%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반면에 맹그로브 숲을 그대로 유지한 데는 7% 정도밖에 피해가 안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발생을 했다. 대안들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난데 그걸 탁 막고 이건 안 돼요. 되는 거 있어요. 맹그로브 숲을 딱 만들어 놓으면 쓰나미 자체가 2, 3m밖에 높이가 안 동해 안에는 뭐 만들면 맹그로브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또 쓰나미가 발생하면 그나마 우리나라 좀 약간 운이 좋은 편이긴 해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에 나왔던 쓰나미 대부분이 일본 열도가 좀 막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그렇죠. 일본의 우리의 동쪽, 일본의 서쪽에서 일어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1983년에 일본에 아키타 해안이 있는데 규모 7.7이라고 하는 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쓰나미가 생겼는데 딱 77분 만에 울릉도에 도착합니다. 다시 8분 후에 속초까지 가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있었어요. 한 분 돌아가시고 2분 실종되고. 그러니까 일본 서쪽의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난다면 대략 100분이면 동해안에 도착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육지인 사람들은 높은 거 피하면 되는데 바다에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나도 얼른 피하기 위해서 빨리 육지로 가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 가는 멀리 가죠. 왜냐하면 이 쓰나미의 파고는 육지에 가까울수록 더 증폭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다에 있었다 그러면 최대한 깊은 바다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죠. 아, 그러네요. 그러다 길을 잃으면 어떻게 안 있습니다. 안 있습니다. 네. 괜히 걱정됐네. 네, 이렇게 이제 10%.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 쓰나미가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는 흔치 않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불의 고리, 그쵸, 링 오브 파이어, 네, 환태평양 조산대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약간 막아준다는 지리적인 장점은 있지만 언제나 네, 쓰나미의 어떤 피해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다를 삼면을 둘러싸여서 이제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나미가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안가에 있을 때는 무조건 일단 보통 이제 해안가 보통 가시면은 쓰나미 대피 구역이라고 적혀 있는 표지판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지진 해일 대피소, 대피 구역이라고 적혀 있는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노란 색깔 이제 표지판에 파도 모양 그려져 있는 그런 표지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그 위치를 확인해 둔 다음에 만약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 할 때 그쪽으로 뛰어가시면 됩니다. 네, 뛰어가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통 해안가에서 한 10분 정도 내외로 되는 거리에 그런 대피소들을 만들어 놓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주 많진 않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언덕이라든지 좀 높은 곳들, 해안가에서 그런 파도의 그 피해를 받지 않을 만한 높은 곳이나 먼 곳으로 최대한 빨리 뛰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쓰나미 파동 자체가 한번 물이 쑥 빠졌다가 다시 쑥 밀려 들어오는 그 시간, 다 쑥 빠졌던 물이 다시 밀려 들어오는데 드는 시간이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내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쑥 다 빠졌는데 너무 많이 물이 빠졌다 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에서 15분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가시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지리 시간에만 들을 수 있겠죠, 친구들. 그래서 이 지리 시간에 배웠던 이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100여 명의 사람들의 삶을 구했던 어떤 소녀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도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didn't know her, you'd think 10-year-old Tilly Smith was just an ordinary schoolgirl. She enjoys all the things ordinary schoolgirls do. She lives an ordinary life and goes to ordinary lessons here at Daneshill School in Oxshott in Surrey. But on the 26th of December 2004, Tilly Smith was caught up in an extraordinary situation and reacted like lightning to save the day. She and her family were on holiday in Phuket in Thailand when the Asian tsunami struck. Most people fail to spot the first warning signs in the water, but Tilly had just studied tsunamis in school. I remembered because I'd been taught it in the geography lesson, and it was the exact same froth, like you get on a beer. It was sort of sizzling. Just 2 weeks earlier, Tilly's geography teacher, Andrew Carney, had taught them about the early warning signs for a tsunami and how important it is to act quickly. From the time you suspect something's wrong, then it's crucial to get to higher ground and to get away from the seaside. Even if the water is not that high, the power of the waves could crush and drag you down and drag you away. I said there's definitely going to be a tsunami, and my mum didn't believe me. She didn't react. And so she just kept on walking, and my dad sort of believed me, and Holly, my sister, was getting really scared, so she ran back to the pool. And then my dad went back with her,
And then I said, right, Mum, I'm going. I'm definitely going. There is definitely going to be a tsunami. And she just, bye then. So I went back, and she was sort of reacting a bit more when I had gone. And so she went back to see if I was okay. And then the minute that she had come back, the water started coming up the beach. The tsunami wreaked havoc across Asia, killing over 270,000 people and causing massive destruction to property. Large parts of Phuket were damaged, but with such simple but crucial information, Tilly managed to save the lives of all the people on her beach. Well, I told my dad, and my dad told the security guards, and the security guards told the people on the beach, because there was quite a few families on the beach, just in the water. Some reports claimed Tilly saved over 100 lives that day, but she says the real hero is her geography teacher, who saved her life and those of her family. If it wasn't for Mr. Carney, then I'd probably be dead, and so would my family. So I'm quite proud that he's taught me that in the time, that it was. The power of education is the difference between, I suppose, success and failure, life and death in this case, and there is nothing to substitute it for. Without education, I think people are powerless. With education. 네, 지금 지리 선생님의 얘기처럼 실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쵸 또 똘똘한 친구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같이 행동해 주시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덕택인 덕분에 이 친구와 가족들, 틸리와 틸리의 가족들뿐만 아니고 이 같은 해변에 있었던 100여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친구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여러분 는 모르겠지만 저도 요즘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평생 하면서 계속해서 좀 더 나아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는 뭐 생존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영상을 담아봤고요. 이 방금 봤던 우리 해운대, 쓰나미를 담고 있는 해운대라는 영화와 함께 보면 좋을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2004년도 동남아시아를 강타했던 쓰나미를 담은 영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영화도 예고편을 가져왔지만 보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이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고 또 지리적인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친구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화들을 찾아보시고 요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보고서는 이렇게 양식이 생겼고요. 제가 만든 보고서입니다. 양식인데 양식은 크게 많지 않아요. 쓸 거는 딱 한 장, A4용지 딱 한 장짜리인데 보시면 일단 영화 속 지리 이야기 탐구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점 10점짜리이고요. 기본 점수는 4점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한글 크기 11포인트 이상 되는 거, 너무 크게 글씨체가 너무 크다, 내용이 너무 없다 하면 감점할 거고요. 그 다른 친구들 것과 똑같다, 너무 겹친다, 이건 누가 봐도 뺏긴 것 같다 하면은 또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독창적인 영화를 선정하시고 영화 해석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세계지리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해석이 정말 참신하고 너무 괜찮다, 이거는 너무 재밌다 하는 것들은 제가 교과 세특에 좀 쓸 때 더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뻔하다, 이거 너무 누가 봐도 아는 얘기인데 그냥 인터넷 찾아서 바로 그냥 썼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좀 쓸 동기가 저도 많이 생기지 않겠죠,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공부한 만큼, 탐구한 만큼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정한 영화 쓰시고, 그 다음 주요 등장인물 간단하게 그냥 써주시고요. 그 다음 영화 줄거리도 그냥 간단하게 이건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그 다음 이거 중요하겠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지리란 무엇인가, 지리 요소들을 뭐 하나, 두 개 여러 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영화 속의 지리를 교과서에서 찾아봤을 때, 그리고 세계지리니까 특히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찾아봤을 때 어떤 내용들을 같이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이제 연결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소감과 그다음 발표를 희망하는지 아닌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발표는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일괄적으로 다음 주 월, 화, 수, 목 온라인 수업 때도 이제 그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발표 희망자가 많다면 그렇게 해볼 예정인데,
그 보고서는 그냥 수행평가 점수를 주기 위한 것이고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표를 했다, PPT를 만들어서 발표했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교과서 혜택을 써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그냥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교과서 혜택을 제가 써주지 않아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네, 보고서는 그냥 수행평가 용이고 발표를 해야지만 교과서 혜택에 이것이 들어간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발표 희망하는 친구들은 동그라미 쳐주시고 저에게 희망한 날짜를 알려주시면 제가 쭉 계획을 짜서 다음 주가 되기 전에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 날 안내를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이 수행평가가 지금 영화나 드라마 속 지리 이야기 요거거든요. 그래서 10점짜리 영화가 점수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평가할 겁니다. 내용의 타당성과 그다음 표현 참신성, 자료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의 타당성 사실 거의 대다수 친구들이 뭐 아주 틀리진 않아요. 뭐 우리가 한번 배웠기 때문에. 표현의 참신성 같은 경우는 이제 따라 베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자료의 완성도는 그쵸. 자료가 너무 누가 봐도 너무 성의가 없다, 너무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 하면은 여기에서 좀 감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그 명언 하나 넣어봤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저도 여전히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공무원이지만 저는 공무원으로 죽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10분 뒤와 10년 후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내가 20년 후,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를 지금도 고민하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알차게 채워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대면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는 우리 바로 수행평가를 1시간 내내 진행할 거니까요. 마음의 준비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